till I can't no more. I got the horses in the back. Horse stock is attached.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딸에게 찾아오는 친정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오셨다가 퇴근하기 전 나가셨다는데 왜 그렇게 찾아갔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요. 4년 전에 결혼해서 1년 만에 임신했는데 덜컥 쌍둥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요즘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나 동네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는 소리보다 친정엄마 잔소리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처녀 때 받던 잔소리 그대로 들으며 지낸다고 해요. 살 빼라,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직장 나가라 등등.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이 친정엄마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말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 이야기는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거의 못 느끼고 지내왔었어요. 저에겐 자상한 오빠와 든든한 아빠가 있었거든요. 언제나 제 문제라고 하면 어디든 무조건 달려와 줬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올해 37살이고요. 공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공기업 편하다는 말도 예전 이야기더라고요. 새벽 같이 출근해서 야근하고 옆에서 보기에도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라 더 그랬어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시집 참 잘 갔다고 했어요. 공기업 다니는 남편 만나서 신혼집도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얻었으니까요. 물론 겉에서 보기에는 남 부럽지 않은, 오히려 많은 부러움을 받으며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못할 사정도 많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랐다고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셨고요.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엄마 노릇을 잘하겠냐고.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가끔 저에게 두 엄마가 할 일을 혼자 해야 한다고 푸념하실 때마다 그게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결혼을 포기하려고 고민도 참 많이 했었어요. 늘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옆에서 꼭 붙잡아줬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믿고 다시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잡던 손도 놓아버리는 것 같네요. 결혼 전에는 제 곁에 든든히 버텨주던 아빠와 오빠도 제가 남편이 생기고 나니 예전처럼 그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게 맞고요. 남자들끼리는 그런 게 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의지할 곳이 점점 없어졌어요. 애 때문에 산다, 애 때문에 버텼다고 하던데 저도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니 잘 버티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런 상처받는 말들도 흘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무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뎌질수록 시어머니는 더 날카로워지셨고요. 한 번은 아이들 재워놓고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는데 시어머니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처녀 때 이걸 봤다면 기겁을 했을 내용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읽는 제 모습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이 아닌 제 남편 걱정을 늘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문자만 보면 제가 애 둘 키우는 줄 모르시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 아들 걱정을 하셨네요. 그러다가 이젠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날도 저는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애들 이유식 먹기 시작했을 땐 정말 하루 종일 눈 뜨면 이유식 만들고 자기 전에 그거 설거지하고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이유식으로 하루가 끝났거든요. 이유식 배달받는 엄마들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도 아이들 거실에 눕혀놓고 주방에서 정신없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실을 슬쩍 봤는데 누가 저희 아이들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제가 놀라든 말든 그냥 한참 동안 아이들을 보시더니 주방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반찬통을 보시고 이것저것 뭘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 반찬은 어떤 걸 해먹이냐고 그걸 물어보시더군요. 할 말이 없었네요. 혼자 돈 벌어오느라 힘든데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어떤 게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고 그렇게 한참을 잔소리하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렇다고 뭐 반찬을 싸갖고 오시거나
한 것도 없이 잔소리만 하시다가 바로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처음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제가 엄청 신경질을 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자리하기해보겠다고 했고요. 도와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더 힘들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매일 찾아오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아이 때문에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가 아니라 본인 아이 챙기시려고 물어보신 거였고요. 하루하루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아빠 생신날이 되었어요. 아빠 핑계로 집에서 좀 나가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아이 맡길 곳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차를 타고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1년 만에 가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셔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봐온 터라 결혼 후 아무 생각 없이 친정집은 잊고 살았었거든요. 전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그런지 친정 아빠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의자들을 방에다가 밀어 넣어버리셨고 아이들 눕힐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해서 아빠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도 실컷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빠 생일날 제가 더 대접받는 것 같았고요. 아이들도 울지도 않고 잘 웃으며 놀더라고요. 처음으로 육아 도움을 받아보는 거라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친정 아빠 무릎을 베고 거실에 누워 아이들 노는 모습 보며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아주 깊게 낮잠을 잤습니다. 너무 오래 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고 아기들도 옆에서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고요. 아빠는 주방에 혼자 서서 뭔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돼지고기 잔뜩 넣고 된장찌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맛있게 먹던 거라 너무 좋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있는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팔짱을 끼고 너무 배고프다고 언제 되냐고 예전 처녀적 그랬던 것처럼 밥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5분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저에게 5분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상을 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 혼자 먹었고요. 아빠는 아이들 봐주시느라 제 옆에서 아이들과 정신 없으셨네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밥 다 먹고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저녁에 오빠네 식구들까지 다 와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퇴근하고 바로 친정집으로 오기로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빠는 오늘 생일 선물 다 받았다고 괜찮다고 하시며 박서방도 퇴근하고 힘들 텐데 집에 가서 일찍 쉬게 하라고 이따가 밥 다 먹으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드신 건가 괜히 온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카시트가 있어야 애들을 태우는데 남편 차에 있어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밥 다 먹고 거실에서 아기들과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신혼집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얼마 주고 들어갔냐고 정확히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왜 궁금하시냐고 그때 결혼하라고 친정집에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 정도 받았으면 충분하니깐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저희 집값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2억 받았고요. 친정에서 5천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원래는 신혼집도 빌라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세라도 괜찮은 곳에서 지내라고 시댁에서 큰돈을 해다 주셨던 거고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어요. 너무 작은 집을 했다고 시어머님은 그게 계속 불만이긴 하셨지만 저흰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더 그러자고 했고요. 사실 집 문제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정 아빠가 집값을 물어보시니 그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는 또 별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아이와 같이 있다가 저희 남편이 와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오빠네는 아빠가 오지 말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집에 잘 도착했는데 며칠 뒤부터 갑자기 친정 아빠가 아침마다 오시는 겁니다. 정말 딱 저희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빠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계셨고요.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대답 없으셨네요. 저희 남편 퇴근 시간 되기 전에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침마다 계속 오셨고요. 처음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늘 거실에만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이 방에 있어도 거실에만 앉아 계셨고요. TV를 틀어놓고 보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꺼놓고 영상만 틀어놓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포기하고 함께 있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나 좀 맛있게 해드리자 싶어서 음식도 열심히 해서 차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도시락을 싸 오시는 겁니다. 반찬들을 하나하나 싸서 오셨고요. 몇 가지들은 바로 전날 만드신 것 같았어요. 갈수록 이상했죠. 딸을 챙겨주려 오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유독 거실에만 계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물 틀어놓고 일하다 보면 문소리가 안 들리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친정 아빠는 말없이 인사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쓱 보시고는 곧바로 아이들 방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그게 코스거든요. 아이 방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시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냉장고도 다 보시고요. 친정 아빠가 계셔서 이번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이들 방에 가셨다가 곧바로 추방에 오셔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반찬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그날은 저희 남편 잘 챙기려는 이야기는 못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빠 때문에요. 늘 거실에만 계셨던 저희 친정 아빠가 갑자기 주방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계속 힐끔힐끔 보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셨겠죠. 그러더니 대뜸 사돈께서는 어쩐 일로 오셨냐면서 그 식탁에 같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막 쏟아내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쌍둥이 혼자 잘 키운다고 하면서 결혼 후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식탁 위에다가 놓고 꺼내셨습니다. 은행 로고가 박힌 돈 봉투였어요. 봉투가 터질 것처럼 엄청 두꺼웠습니다. 그걸 꺼내놓으시고는 곧바로 현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2시쯤 되었었거든요. 원래는 5시가 넘어야 집에 가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무슨 돈 봉투를 주셨나 했고요. 근데 무작정 현관으로 걸어 나가시는데 저도 일하다 말고 저희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신발을 신는 친정 아빠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저녁 식사 드시고 가셔야 한다고 더 계시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제 손을 쓱 빼시더니 이젠 아침마다 찾아오는 일 없을 거라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며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주방에서는 시어머님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친정 아빠는 저렇게 가버리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시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봤는데 저도 소리를 질렀네요. 수표 뭉치가 놓여있더군요. 자세히 세어보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았고요. 그걸 옆에서 시어머님은 하나하나 세고 계셨어요. 저는 곧바로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이 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1억 5천을 왜 난데없이 그것도 봉지에 싸서 놓고 가셨냐고 빨리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알아서 쓰라고 원래 주려고 했다고 그 소리만 반복하시더니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30분 넘게 돈만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친정 아빠는 저희 집에서 늘 잠바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추우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돈 봉투를 품에 넣고 오셨던 거였어요. 그걸 저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신 거고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도 놀라서 일찍 퇴근한 상황이었고요. 아이들 태우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받은 돈 그대로 다시 봉지에 넣어서 챙겨왔고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었거든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거실에는 상자들이 쌓여있고 주방만 빼고 조금씩 짐을 싸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어디로 떠나시는 거냐고, 이 돈 다시 가져가시라고 거의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으시며 저랑 남편에게 가까이 와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보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잠금까지 풀라고 하셔서 풀었고요. 제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뭘 찾으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제 핸드폰을 저희 남편에게 건네주셨어요. 자네, 거기 있는 문자 한번 쭉 읽어보게 이러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곧바로 문자를 읽기 시작했고요. 저는 두 남자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자를 다 읽어본 남편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죄송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 어떤 문자를 봤나 싶어서 저도 받아다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문자는 저희 시어머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었는데 저는 나중에서야 문자를 봤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아빠 옆에서 낮잠 자느라 못 봤었던 거고요. 제가 자는 동안 아빠가 옆에서 다 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읽기엔 평범한 문자였어요. 그동안 그런 연락에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문자에서도 남편 잘 챙기라는 이야기와 그 요리하는 거 본 적 있냐면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도 한번 하셨고요. 저에겐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된 문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보시기에 그게 큰 충격이셨는지 옆에 앉은 사위를 쳐다보는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요. 그러자 제가 들고 온 돈 봉투를 집어다가 저희 남편 앞에 쓱 밀어놓으시더라고요. 늦었지만 우리도 2억 맞춰서 해줬네. 그리고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다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진작 말을 했어야지. 그걸 다 참고 살았냐고. 내가 엄마가 없지 부모가 없냐면서 왜 아빠에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냐고 소리를 치셨어요. 거실 바닥에 있던 돈 봉투를 이번엔 제 앞에다가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살던 집 내놓기로 했다고 돈 걱정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집을 내놓으시면 앞으로 어디서 지내시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 남편을 쳐다보시며 그러셨어요. 너희 집 근처 봐 돈집이 있다. 거기서 지낼 거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바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빠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셔서 옷장 정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침대 옆에 육아 관련 책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흘어봤어요. 오래된 책도 아니었고 최신판이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이제 근처에서 살면서 쌍둥이들 봐줄 거라고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어떻게 쌍둥이를 보냐면서 괜히 더 말렸어요. 아빠는 짐 정리하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저를 쳐다보시며 그러셨어요. 그럼 내 아들들은 내가 돌봐라. 나는 내 딸만 돌보면 되지 하시면서 거실로 휙 나가시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남편은 저희 아빠를 따라다니며 도와드리겠다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아빠는 필요 없다고 아직 그 정도로 늙지 않았다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유독 저희 남편 앞에서만 상자를 정리하시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돈 봉투도 들고 왔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넣었고요. 시어머님이 돈 봉투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셔서 그 돈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억 맞춰주겠다고 하셨던 말도 전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뭘 그리 칼같이 맞춰주시려고 했냐고, 왜 그걸 받았냐고 하시길래 저희 남편에게 직접 주신 거라 저도 옆에서 어쩌지 못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리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냐고 하셔서 친정 아빠 이사 오시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다고 짧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이사하셨고요. 저희 집 근처로 오고 싶으시다는 거 제가 말려서 오빠네 집과 저희 집 딱 중간에 잡았습니다. 그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정 안 되면 아파트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딸 옆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시어머님도 가끔 오시고 저희 아빠도 종종 오십니다. 달라진 점은 항상 배를 누르고 들어오세요.
저희 남편이 그날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더라고요. 덕분에 깜짝 놀라는 일 없이 잘 지냅니다. 가끔 저희 아빠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바로 전화해서 끓여달라고 징징거리고요. 그럼 다음날 저희 아빠가 돼지고기 잔뜩 사서 저희도 먹게 하라면서 많이 끓여놓고 가세요. 저희 남편도 엄청나게 잘 먹고요. 남들이 친정엄마 자랑하거나 그러면 이젠 저도 듣고만 있지 않고 저희 아빠 자랑을 합니다. 다들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친정아빠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의 빈자리뿐 아니라 아내의 빈자리도 컸을 텐데 묵묵히 자식들의 마음의 구멍을 메워주시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ll fish me butter.